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무심코 읽다가는 강력한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돈에 대한 긍정적 부분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이 더 튀어오르면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 안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돈에 대한 부정적 믿음을 계속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흔들 때마다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돈에 대한 믿음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소개되는 17가지 법칙을 익힌다면 부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확인해보는 도구로도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잠재의식 안에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을 수두룩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점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은 부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자신이 부자가 된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뜻밖에도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어떨 것 같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석자들의 대답은 되게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고 접근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겠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자유시간도 없이 일만 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돈 꺼달라고 연락하면 어떡하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강도들의 타깃이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남 등쳐먹는 인간들로 보여요. 돈이 많아지면 남편이 바람 피울 것 같아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질 거예요. 돈을 관리하기도 부담스럽고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떵떵거리다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죠? 이따가 없으면 그게 더 괴롭잖아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처럼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자에 대해 내 안에 부정적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잠재의식에는 머니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들이 좋을 것이라는 정보도 들어있지만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이 안 좋을 것이라는 정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많으면 풍요롭고 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친 듯이 일만 해야 하잖아, 건강이 악화되잖아 라고 외칩니다. 한쪽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최고의 해외여행을 자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저기서 돈 꺼달라고 찾아오면 어쩌지?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메시지들이 내 안에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부자 되기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우주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내주려고 대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도착하도록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깊이 확신할 때 당신은 우주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카탈로그에서 딱 집어 이거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의 법칙 중 하나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는 당신이 주문한 것을 보내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잠재의식 속 머니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대단히 명확합니다. 이 소망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위에는 언제나 돈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책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 어린 시절 형성된 습관이나 생각의 틀, 개념, 이러한 패러다임이 현재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으로부터 습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난은 죄고 부는 축복이다 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강한 자극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가 저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항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런 거죠. 가난이 왜 죄야? 가난도 축복일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알아차린 것은 나는 가난을 원하는가? 축복을 원하는가? 아니면 돈을 원하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책 초반에 이야기하듯이 온 우주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뜨뜻미지근 우유부단하니 명확하지 못한 믿음이 명확하지 못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소개되는 17가지 법칙 중에 명확한 믿음을 가지는 부분도 소개되어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